반갑습니다. 완전 절친 토익 베이직 RC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용재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토익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상 이 토익이라는 시험은요,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순하게 토익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집을 사서 학원 다니고 막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의 점수를 얻지 못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또한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토익이란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토익이란 시험, 과연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풀어야 효과적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토익에 관련된 제반적인 모든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토익 공부를 하면서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약자로 TOEIC, 저 단어의 약자는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Test of English, 일단 영어 시험이에요. 근데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이 I와 C자가 되겠습니다.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여러분 토익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시험이겠죠. 자, 첫 번째 특징,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 시험에 비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A라는 사람과 내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영어라는 것을 두 가지 상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즉, 누군가는 스피킹을 하고 그것을 리스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누군가는 글을 씁니다. 영어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을 누군가는 받아서 읽어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글을 쓰고 그것을 읽은 것이 의사소통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만 이 스피킹과 라이팅, 리스닝과 리딩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서면상으로 객관식화 시켜냈다는 것이 바로 토익 시험의 특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의사소통과 관계되지 않은 영어를 공부했다. 이건 잘못된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타깝게도 토익의 출제 기관인 ETS에서는요.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 시간이 흐르고 영어에 대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몇 번의 개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한 번의 개정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또 신토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토익이 개정됐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정된 토익의 내용을 한번 설명드린다면요. 예전엔 없었는데 다수가 참여하는 문자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의사소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출제 기관에서는요.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채팅이라는 부분을 독해 지문상에다가 첨가했어요. 그래야지 요즘 시대의 영어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과거에 그 더블 패시지가 나왔을 때만 해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독해 지문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신토익에서는요.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트리플 패시지라고 해서 지문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난 시험도 새롭게 반영되는 개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적절한 위치에 문장을 삽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어진 문장 하나를 지문의 번호가 1, 2, 3, 4 뚫려놓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집어넣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너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시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문의 적절한 위치에다가 문장을 삽입하는 것은 여러분 수능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해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팅은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난해하거나 익숙치 않은 환경으로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일부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만 또 변경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체 문항수, 즉 LC와 RC 200 문제가 그대로 200 문제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난이도도 바뀌지 않는다고 출제기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토익과 그 이전 토익의 난이도가 바뀌면요. 점수를 받아들이는 시행기관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의 변형은 없다. 문제 형태만 바꾼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시험 시간이요. 2시간 동일합니다. LCRC 토탈해서 2시간이고요. 성적 평가, 즉 신토익으로 바꾸기 전에 750점이면 신토익이 시행된 이후에 750점도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그들이 발표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파트별로 어떻게 문항수의 변경이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할 텐데요. 문법과 어휘를 하나의 센텐스 안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Part5가 과거 이전 토익에서는 40문제였습니다만 10문제가 줄어든 30문제로 축소가 되었고요. Part 6에서는 12문제였는데 16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신유형이 추가가 됐어요. 문맥상, 흐름상 가장 적절한 문장을 골라내는 신토익의 유형이 하나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싱글 패스지, 더블 패스지, 그 다음에 트리플 패스지 지문의 유형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지문의 개수도 조금 많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또한 이 싱글 패스지 부분에서 하나 특징 말씀드린다면 전 토익에서는 5문제짜리의 싱글 패스지 지문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최대 문제가 4문제까지만 출제하겠다라는 것도 그들의 변형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줄어들고 늘어났다 정도로 보신다면 신토익의 전반적인 구성을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리스닝 시험이 끝나고 나면 5, 6, 7의 순서로 보통 문제를 푸시는데 저는 이 방법을 좀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리스닝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는 에너지나 집중력이 나름대로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세 가지 파트 중에 어디가 가장 어렵고 가장 난이도와 배점이 높은 파트는 8, 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을 때, 체력이 많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파트를 푸시고 가장 쉽다라고 느끼는 파트를 마지막에 풀면 그래도 풀만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번 풀어보시는 방법을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토익은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순서와 시간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임상 실험 결과, 임상 실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많은 학생들과 또 저도 직접 시험장 가서 각각의 문항수를 어떤 시간 안에 풀었을 때 끝까지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art 7, 54문제인데 여기서는 54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한 문제당 1분 정도를 할당하고 푸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문제는 5분 정도. 하나의 지문당 1분 15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0문항의 Part 5는 10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30문제인데 10분이라고요? 30문제를 다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선택지와 빈칸 앞뒤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15문제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거 풀만 하다는 거 앞으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킹 시간이 또 한 6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마킹 없이 선택지, OMR 시트를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 성적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시간에 마킹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토익 시험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문법과 어휘와 독해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